우리 부정적분 질문 한번 받고 갑시다. 우선 유형편부터 질문 한번 해볼까? 번호 불러봅시다. 13번? 14번? 없으면 봅시다. 진도 나가야 되니 14번. 자, 14번에 지금 fx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fx를 구해달라 그랬는데 f 프라임 x는 3x 플러스 a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가 2a 마이너스 1이다. 우리 이제 극한에서 했던 것들을 계속 좀 잘 짚고 넘어와야 돼. 지금 f 프라임 x가 주어진 상태야. f 프라임 x가 3x 플러스 a로 주어진 상태고 얘를 좀 한번 봅시다. 얘를 한번 보면 우리 항상 극한의 기분 대입이잖아. 1 집어넣으면 지금 분모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지. 분모 지금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만 해? 0으로 가야만 해. 그래서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f1이 0이다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얘가 0이니까 우리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었잖아. 얘 가지고 빨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빼기 0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f1을 써주면 얘 뭐랑 똑같다? 여기다 쓸게. f 프라임 1이랑 똑같은 거지. f 프라임 1이 2a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정보 여기다 쓸게. 두 개를 얻게 된다. f 프라임 1이 2a 마이너스 1이다. 그럼 f 프라임 x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3 되는 거 맞니? 3 플러스 a. 이렇게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a의 값은 4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다. a가 4다라는 거 알 수 있네. 여기가 4야. 이렇게. 그럼 지금 f 프라임 x를 알고 있으니까 나 이제 fx를 만들 수 있지. 양변 적분하면 바로 쓸게. fx는 2분의 3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붙어서 c만 찾으면 되는데 요걸 준 거지 이제. f1이 0이다라는 정보를 준 거니까 1 집어넣어서 0 되는 c 찾으면 되겠다. 그럼 얼마니?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나오려나? 이렇게. 그래서 fx가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변을 적분함으로써 fx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방학 길었으니까 숙제를 안 해서 질문이 없는 건 아닐 거라고 믿고, 나 수요일날 진짜 책 검사 한번 합시다. 수요일날 책 검사 한번 하고. 그러면 정적분 갑시다. 오늘 이제 계속 중요한 걸 해야 되고, 오늘 정적분을 할 거야. 정적분을 할 건데 미리 얘기를 하면, 부정적분이 안 되어 있으면 정적분을 절대 할 수가 없어. 이제 정적분부터는 철저하게 이제 계산의 영역이거든. 우리가 남은 단원들은 철저하게 계산의 영역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냐면, 문제를 풀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오늘부터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이야. 오늘부터 반드시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떻게 하면 계산을 덜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여기서 그냥 무작정 계산을 해도 될까를 한 번씩 꼭 고민을 해봐야 돼.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적지 말아봐. 이제 오늘 정적분이라는 걸 할 거란 말이야. 정적분은 뭘 이용해서 하는 거냐면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부정적분을 통해서 정적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정적분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 한번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넓이를 구하는 거야. 넓이.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정확하게 완전히 같은 건 아니라서 비슷하다고 얘기해볼게. 그럼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끔찍할 거야. 진짜 끔찍하거든. 진짜 끔찍해.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해도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다른 방법은 있나 없나를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정적분을 계산하는 팁을 하나를 알려줄 거야. 이걸 팁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그냥 나만의 방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그렇게 막 거추장스러운 내용은 아니라서. 근데 그나마 정적분 계산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좀 덜 귀찮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내가 하나 알려줄 거고, 원래 우리가 3참수, 4참수를 배울 때 비율관계라는 게 있어. 비율관계. 3참수, 4참수의 비율관계라는 게 있거든. 이거는
대부분 수능을 하는 학생들이 아닌 이상 안 가르쳐. 수능에서 좀 도움이 되는 애들이라서 사실 그냥 이미 미분에서 문제를 그래프 그려가지고 푸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좀 버거운데 여기서 뭔가 좀 어려운 내용을 하나 더 가르치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잘 안 가르치는데 난 할 거야. 이걸 언제 할 거냐면 두 번째 돌릴 때 할 거라고. 비율관계를 할 거야. 비율관계를 하는 이유가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 그리고 비율관계도 나 막 흔히 속된 말로 야매 이런 건 안 할 거야. 진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만 할 거거든. 이 비율관계가 뭐랑 매칭이 되냐면 넓이 공식하고 매칭이 돼. 넓이 공식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이제 흔히 2차 함수랑 3차 함수에서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넓이 공식이 있거든. 나는 원래 안 썼었어. 넓이 공식을 안 썼었거든. 왜냐면 나는 적분으로 계산하는 게 좀 편해가지고 안 했었는데 요즘에 수능 추세가 원래 넓이 공식을 안 써도 되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즘 한 3년 내로 추세가 이걸 안 쓰면 너무 계산이 지저분하게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거의 필수가 됐거든. 넓이 공식이 필수가 돼서 난 넓이 공식을 할 거야. 이거는 이번부터 할 거야. 처음부터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관계를 좀 건너뛰고 넓이 공식을 가다 보니까 너네가 좀 완전 암기처럼 느껴질 건데 이건 암기 맞아. 어쩔 수가 없어. 암기가 맞거든. 이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야. 넓이 공식. 물론 나는 적분으로 계산하는 것도 보여줄 거고 공식을 써서 하는 것도 보여줄 건데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시험 대비하는 기간이 됐을 때는 다 넓이 공식으로 풀길 바래. 이게 진짜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 그냥 조금 빠른 정도가 아니야. 그리고 적분해서 계산하면 오늘 해보면 알 거거든. 오늘 정적분 해보면 알 텐데 계산이 얼마나 끔찍한지 느끼게 될 거야. 그래서 계산 실수도 많이 줄여주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넓이 공식까지 갈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할 내용들을 잘 들어줘야 돼. 이제 진짜 다 실전이거든.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하는 부분들은 두 번째 돌릴 때 한 번 더 보면서 뭔가 문제풀이 실전은 그때 배우니까 괜찮은데 오늘부터는 실전을 하는 거라서 잘 좀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정적분이다. 선생님이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에 대한 내용은 얘기를 한번 해줬었잖아. 그래서 정적분, 뭐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냐면 넓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넓이야. 결국은 정적분은 넓이를 의미하는 거라서 좀 잘 보고 가볼게. 우리 만약에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만약에 x는 a라는 직선이 있고 x는 b라는 직선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x축이랑 y는 fx랑 둘러싸인 요 넓이를 한 번만 생각해 볼게. 넓이 이제 영어로 스퀘어니까 이제 보통 s라고 쓸 테니까 이 넓이를 s라고 한 번만 해보자고. 그러면 수학자들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x축과 x는 a, x는 b, y는 fx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뭐라고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x, d, x다라고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어. 이게 지금 너네가 봤을 때 이거 부정적분도 인테그랄을 쓰잖아. 선생님이 조금만 한번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부정적분은 원래 뭐냐면 미분의 역연선이지. 부정적분을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표현한 게 제일 마지막이야. 원래 부정적분은 인테그랄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였는데 우연한 계기로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이 맞아 떨어져서 우리가 부정적분도 인테그랄로 표기를 하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테그랄은 사실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넓이를 의미하는 거였다고. 넓이를 의미하는 거였어. 이게 이제 넓이의 정의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분구조법이거든. 지금 선생님이 지금부터 쓰는 거는 안 적어도 좋아. 만약에 나는 좀 깊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적어놔도 좋고 나는 관심 없으면 안 적어도 좋아. 원래 이 정적분 넓이를 구하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정의는 구분구조법이라고. 이거를 선생님이 한 번만 좀 설명을 하려고 해. 그럼 이제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을 외우지 않아도 되거든. 구분구조법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어떻게 만들기로 했냐면 이 A에서 B까지를 내가 N등분을 해볼 거야. A에서 B까지를 여기를 N등분을 해볼 거라고. N등분. 그래서 이렇게 쪼개볼게. 이렇게 쪼개보는 거야.
이렇게 n등분을 해보자고. 그럼 원래 전체 길이가 b-a지. 전체 길이가 b-a잖아. b에서 a까지. 이거를 내가 n등분했으니까 n으로 나누면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요 한 칸의 간격이 되는 거지. 맞아? 전체 간격이 다 n분의 b-a가 될 거라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도 표기할 거냐면 x의 변화량을 내가 균등하게 쪼갠 거니까 델타 x라고도 표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번호를 한 번만 매겨볼게. 이 a 시작하는 부분을 내가 x0라고 해보고 여기를 x1 수열처럼 번호를 매기는 거야. x2 이렇게 쭉 가서 여기를 내가 임의의 k번째 xk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 다음 뭘 하고 싶냐면 내가 곡선의 넓이,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 있거든. 호수의 넓이를 기본 도형으로 쪼개서 보는 게 우리가 적분의 시작이었다. 이 곡선의 넓이를 보기 위해서 뭘 하고 싶냐면 이 지금 내가 n등분한 간격으로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직사각형. 그럼 이 k번째에도 직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kn개로 한번 쪼개보는 거야. 그래서 요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선생님이 sk라고 이렇게 놔볼게. sk라고 놔볼게.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 거냐. 자, xk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xk는 a에서 출발해서 이 간격을 k칸 가면 되는 거야. 한 칸 가면 x1, 두 칸 가면 x2, 세 칸 가면 x3니까 xk는 k칸 간 거거든. A에서 출발해서 요 간격 n분의 b-a를 k칸 간 거야. 이거 몰라도 돼. 그럼 이제 내가 sk를 만들 수 있거든. sk 요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밑변은 항상 델타 x야. 밑변은 항상 델타 x고 높이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k에서의 함수값으로 내가 정의를 해볼게. 이렇게 k에서의 함수값으로 정의를 해보는 거지.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sk. 그럼 봐봐. a에서 b까지 함수의 넓이를 어떻게 접근하고 싶냐면 우선 이 직사각형 k번째 직사각형을 싹 다 더해. 첫 번째부터 n번째 값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n번째까지 직사각형을 싹 다 더해. 근데 이거를 n등분한 거를 내가 무한대로 보내볼게. 굉장히 잘게 쪼갠다고 생각해봐. 지금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면 여기 오차가 이렇게 있는 거 맞니? 이런 식으로 오차가 있을 텐데 이걸 내가 아주 잘게 쪼개면 오차가 거의 없어지겠지. 오차가 거의 없어질 거야. 그걸 우리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하면 될 거라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그럼 내가 sk를 조금만 더 잘 써볼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sk가 요거잖아. 요거 f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정적분의 정이라고. 이게 정적분의 정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이 직사각형들을 굉장히 잘게 쪼개. 그럼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선이 되겠지. 선을 무수히 많이 쌓아. 선을 무수히 많이 쌓으면 뭐가 될 거다? 그게 넓이가 될 거라고. 그럼 얘를 빨리 무슨 느낌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이 fx가 뭐야? 세로야, 세로. 요거라고 하는 거. 요 길이. 이 델타 x가 dx가 뭐겠니? 우리 델타 x가 무한대로 가면 dx가 되는 거였거든. 미분해서 했었거든. 이 dx가 요 가로 간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세로 곱하기 가로 직사각형의 넓이로 우리 넓이를 구하겠다고. 이게 정적분의 정이야.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정적분의 성질을 외우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이거 설명 왜 하냐면 원래는 수투에 이게 있었어. 원래는 수투에서 이걸 배웠었는데 이게 사교육을 조장한대. 난 왠지 모르겠어. 이게 사교육을 조장한대.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심화교적분으로 빠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적분이 뭔지 모르고 정적분을 하는 거야. 나는 그게 좀 안타깝다고. 그래서 정적분이라는 거 이게 구분구적법이야. 이걸 우리는 구분구적법이라고 부른다. 얘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라서 이거 가지고 막 계산하는 문제들은 심화미적분에서 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전혀 이런 거를 이제
배우지 않고 그냥 정적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만 배우고 가니까 여기가 좀 힘들어진다. 그래서 정적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fx, dx가 fx는 이 함수값 직사각형에서 세로의 길이, dx는 요 간격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다. 그거를 무수히 많이 a에서 b까지 쌓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다? 요 넓이가 되는 거다는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넓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게 원래 정적분의 정의인데, 이게 정적분의 정의인데 수투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정적분의 정의를 수투답게 다시 해야 돼. 수투답게 다시 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정적분의 정의를 생각을 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수투에서의 정적분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정적분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간단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다. a에서 b까지 fx dx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fx의 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x로 쓰기로 했던 거 기억나니? fx를 적분한 것 중에 하나를 라지 fx로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라지 fx라고 하고 이렇게 기호를 하나 써줄 거야. 이거 가우스랑 똑같이 생겼는데 가우스 아니야? 그래서 중간에 기호를 한번 과정을 거칠 거거든. 이렇게 써줄 거야. A, B를 이렇게 써줄 거야. 이렇게 써줄 거야. 이때 우리가 이 A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적분에서 아래 끝이다 라고 부를 거고, 아래 끝이다 라고 부를 거고, 얘를 윗끝이라고 부를 거야. 윗끝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x라고 이렇게 써줄 건데 그냥 무슨 느낌으로 잡으면 되냐면 적분상수 c가 0인 거 그냥 썼다고 생각하면 돼. 적분상수 c가 0인 거 생각했다고 하면 돼. 그래서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 라지 f의 윗끝 집어넣은 거에서 라지 f의 아래 끝 집어넣은 걸 빼서 계산할 거야. 그러니까 적분상수가 의미가 없는 거야. 적분상수가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 빠지거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안 써도 돼? 쓰지 마. 인테그랄 fx dx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라지 f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써볼게. 그럼 b 집어넣은 거 라지 fb 더하기 c에서 빼기 a 집어넣은 라지 fa 더하기 c를 빼게 될 테니까 어차피 적분상수가 사라진다고. 상수가 무조건 사라져. 그러니까 적분상수를 안 쓰고 가는 거라고. 부정적분에서는 썼지만 정적분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거다. 그래서 이게 수투에서의 정적분의 정의야. 그러니까 부정적분만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빼서 계산하는 거니까 부정적분만 잘 되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거다. 그럼 이제 우리 사실 정적분은 내가 넓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뭘 확인할 수 있어야 되냐면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좀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다음 시간에 넓이에 대해서 좀 깊게 배울 거긴 한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보고 가자고.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 두 가지 관점을 좀 볼 줄 알아야 되거든. 첫 번째는 함수 fx가 이렇게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진 관계야. 함수 fx가 x축 위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서 a에서 b까지 이 넓이를 선생님이 s라고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써볼게. 자, 뭐가 중요한 거냐면 넓이라는 거는 항상 뭘로 나와야 돼? 0 이상의 수로 나와야 돼. 넓이가 음수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너네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짚고 넘어가야 돼. 시간, 거리, 길이 항상 양수여야 되지. 0 이상. 넓이도 항상 0 이상의 양수여야 된다고. 음수로 표현 안 된다고. 음수로 표현이 안 돼. 근데 정적분 항상 양수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빼는 거잖아. FB에서 FA를 빼는 거니까 만약에 빼지는 게 더 크면 정적분은 당연히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어. 음수도 될 수 있고 양수도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X축 위에 있을 때는 무슨 관계가 성립하냐면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이게 정확하게 넓이랑 같아. 뭐라고 기억해야 되냐면 X축 위에 있을 때 정적분 값은 양수다라는 거야.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지면 정적분 값은 양수야. 그러니까 그냥 넓이로 쓰면 된다고. 넓이로 쓰면 돼. 근데 문제는 x축 밑에 fx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보자. x축 밑에 이렇게 fx가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정적분 값은 뭐가 나오냐면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내가 얘를 넓이로 쓰기 위해서는 얘를 양수로 바꿔줘야 되나?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기억을 해야 되냐면 x축 밑에 있을 때는 정적분 값이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고. 근데 이게 외울 게 아니라고. 외울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아까 정적분에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냐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로 생각을 해달라 그랬고 얘가 의미하는 게 가로의 길이로 내가 생각을 해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x축 위에 있을 때는 요 세로의 길이가 무슨 이게 fx잖아. 이게 지금 양수라고 양수니까 넓이 양수가 그냥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 x축 밑에 있으면 요 길이가 이게 fx인데 fx 값이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온다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인 채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세로의 길이가 마이너스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들이 다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넓이로 쓰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를 바꾸겠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 정적분은 x축 위에 있으면 양수값이 나올 거고 밑에 있으면 음수값이 나온다. 오늘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에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양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때는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겠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넓이를 구하라.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이게 x축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를 내가 체크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필요한 내용들 조금만 더 설명하고 갈게. 이거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그래서 정적분의 성질을 봅시다. 정적분의 성질. 사실 정적분의 성질은 우리가 정적분을 뭘 이용해서 계산할 거야?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거든. 정적분을 죄다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랑 똑같냐면 부정적분의 성질하고 완벽하게 똑같아. 완벽하게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인테그랄 이렇게 이거부터 먼저 해볼까?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요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a에서 a까지 fx dx야. 언제냐면 윗끝하고 아래끝이 같을 때. 윗끝하고 아래끝이 같을 때. 정적분은 계속 뭘로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정적분은 계속 뭐랑 비슷한 개념이다? 완전히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왜냐면 부호가 있으니까 넓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정적분의 성질은 넓이로 좀 이해하면 편하거든. 우리 x축이 이렇게 있고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얘 무슨 뜻이야? x는 a까지 x축이랑 fx로 둘러싸인 넓이란 뜻이잖아. 넓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얼마다? 0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랑 이번에는 윗끝 아래끝을 바꿔볼 거야. b에서 a까지 fx dx. 이건 어떻게 될까? 봐봐. a에서 b까지 fx dx 어떻게 되냐면 x는 b까지 x축이랑 fx랑 둘러싸인 넓이, 이게 a에서 b까지 fx dx거든. 그러면 b에서 a까지 fx dx는 무슨 뜻이 될까? 거꾸로 b에서 a까지 x축이랑 fx랑 둘러싸인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어떨 것 같니? 그냥 넓이니까 같을 것 같잖아. 같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부호 반대야.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냐면 윗끝 아래끝을 바꾸면
바꾸면 부호 반대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적분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야. 지금 A에서 B까지 fx dx잖아. A에서 B까지 이렇게 커지는 쪽으로 적분하는 걸, 이건 나 혼자만 한 얘기야. 정방향이야. 이게 정방향이라고. 이게 정방향이야. 그럼 지금 B에서 A 거꾸로 하는 거잖아. 큰 거에서 작은 쪽으로 적분하는 거, 이거 역방향이 된다고. 역방향이 된다고. 왜 부호가 반대냐면 한 번만 얘기해 볼게. 선생님이 아까 이 지금 K번째 직사각형의 요 간격 델타 X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델타 X를 어떻게 한다고? 큰 거에서 작은 거가 아니라 사실 윗끝에서 아래끝 뺀 걸 n등분한 거야. 이 델타 X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다 써볼게. 델타 X가 n분의 윗끝 빼기 아래끝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서는 n분의 b-a가 되니까 n분의 b-a가 되니까 가로가 양수야. 얘가 양수라고. 얘가 양수야.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니? n분의 이 델타 x가 여기서 뭐가 되냐면 n분의 a-b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정확하게 부호가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얘가 음수가 돼서. 그래서 적분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좀 기계적으로 쓰게 될 거라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윗끝 아래끝 바꾸면 부호가 바뀐다로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있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정적분의 성질이었고, 그 다음 세 번째 3, 4는 부정적분의 성질하고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편하게 갑시다. 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KF dx, X dx. 우리 부정적분에서도 상수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었거든. K가 상수면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듯이 정적분에서도 당연히 나갈 수 있다. 왜? 우리는 부정적분으로 정적분을 계산을 할 거니까 상수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부정적분에서 더하기 빼기, 두 함수의 더하기 빼기를 찢을 수 있었거든. 정적분도 마찬가지로. 정적분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빼기는 찢을 수 있다. 더하기 빼기는 A에서 B까지 fx dx 뿔마 A에서 B까지 gx dx. 근데 이거 더하기 빼기를 찢을 수 있다도 중요하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얘도 중요하지만 합칠 수 있는 것도 중요해. 윗끝 아래끝이 같으면 합칠 수도 있다. 우리 부정적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썼었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고, 다섯 번째 정적분의 고유 성질이야. 정적분의 고유 성질 굉장히 중요해. 얘가 정말 중요하다. 정적분의 고유 성질,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fx dx가 있어. 위에랑 완전 다르거든. 거꾸로거든. 위에는 적분 구간이 같은데 함수가 다를 때 찢을 수 있고 합칠 수 있어. 이번에는 함수는 똑같은데 적분 구간이 달라. 적분 구간이 달라.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요 놈의 윗끝과 요 놈의 아래끝이 같아. 요 놈의 윗끝과 앞에 놈의 윗끝과 뒤에 놈의 아래끝이 같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합칠 수 있어. 합쳐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A에서 C까지로 퉁쳐서 쓸 수 있어. 이게 정적분이 갖고 있는 고유 성질이야. 너무너무 중요한 고유 성질이다. 자, 저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넓이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쓸 거라서 외워서 쓰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봐봐. 우리 인테그랄 함수 y는 fx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이렇게 c가 있다고 쳐볼게. 그럼 이렇게 보는 순간 너무 당연한 얘기가 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여기지 여기. 이거 선생님이 S1이라고 해볼게. S1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b에서 c까지 얘를 S2라고 해볼게.
그럼 지금 A에서 B까지 fx dx는 S1이지. 더하기 B에서 C까지는 S2잖아. 그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A에서 C까지 전체 넓이. 이건 S라고 해볼까? 이걸 S라고 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지.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너네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야 돼. 이건 너무 당연해. 이게 너무 당연하거든?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될까? B가 밖으로 튀어나가면, 자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B면 이때도 될까? 이때도 될까?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를 더한 게 A에서 C랑 똑같을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A에서 B까지 요 면적의 넓이를, 이 넓이를 S1이라고 해볼게. 넓이를 S1이라고 해볼게. 넓이야. 넓이가 S1이야. 잘 따라와봐. 그 다음에 내가 요 B에서 C까지 이 넓이를, 요 넓이를 S2라고 해볼게. S2라고 해볼게. 그리고 여기를 S라고 해봅시다. 봐봐. A에서 B까지 fx dx는, A에서 B까지 fx dx는 요 넓이랑 똑같지. 그래서 S1이야. S1이야. 그 다음 봐봐. B에서 C까지 fx dx는 뭐가 될까? B에서 C까지 fx dx거든. B에서 C까지 적분 방향 어때? 거꾸로 가지. 그러니까 이 넓이가 S2면 넓이 항상 양수라며. 적분한 건 뭐가 나오겠어? 부호 반대로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요 적분 값은 뭐가 나오겠어? 얘는 마이너스 S2가 나와야 된다고. 적분 방향이 큰 거에서 작은 쪽으로 가니까 음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넓이에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S1에서 S2를 빼니까 A에서 C까지 적분한 S가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B가 꼭 막 A랑 C 사이에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아무 상관없다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냥 같으면 무조건 합칠 수 있는 거라고. 같으면 그냥 무조건 합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내신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 연습을 좀 많이 할 거다. 그래서 오늘 할 이론은 이게 다야.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계산이야. 계산. 오늘,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계속 핵심은 계산이 될 거거든. 그래서 계산을 얼만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가, 덜 귀찮게 할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볼 거야. 그래서 지금 154쪽을 한번 펴봅시다. 154쪽을 피면 개념 체크 문제들이 쭉 있거든. 선생님이 지금 한번 좀 몇 개만 해볼게.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EX dx. 봐봐, 잘 따라와봐. 이제 부정적분은 잘 하니까,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자 EX를 부정적분을 하는 거야. EX 부정적분하면 X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0에서 1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는 이제 1 집어넣은 거, 1에서 빼기 0 집어넣은 걸 이렇게 빼면 되겠지. 이렇게 빼면 되겠지. 그럼 봐봐. 잘 봐봐. 우리가 부정적분할 때 적분상수를 안 쓸 거잖아. 그럼 내가 뭔가 어떤 함수를 적분하면 상수항, 지금 내가 적분상수가 0인 걸 쓸 거니까 항상 이쪽은 상수항이 0이라고. 항상 부정적분한 꼴은 상수항이 항상 0이야. 상수항이 항상 0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0 집어넣으면 무조건 얼마야? 0이야. 그치? 0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야. 그러니까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0 집어넣은 거 그냥 신경 안 쓰면 된다고. 무조건 0이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윗끝이나 아래끝 중에 0이 있다면 너무 고마운 거라고. 계산 한번 줄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내가 지금 너무 TMI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쌓여야 돼서 그래. 자, 2번 봅시다. 2번 볼게. 2번.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3x 제곱 dx야. 자, 얘도 이렇게 해볼 거야. 부정적분해. 그럼 x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0이지? 0은 쓸 필요 없다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건데 조심해야 될 건 아래 끝은 뺀다라는 것만 신경 쓰자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1 이렇게 되겠네. 아래 끝은 빼는 거다에만 조금 조심을 합시다. 그럼 이제 4번 봐봐. 4번.
선생님이 안 풀어주는 건 너네가 해봐. 4번 봐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자, 이게 이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야. 잘 봐봐. 봐봐. 얘 적분합시다. 얘 부정적분하면 5분의 1에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에서 2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보통 어떻게 다 계산하면 그냥 100명 중에 99명은 다 이렇게 계산해. 자, 2 집어넣어. 2 집어넣어. 그럼 5분의 32 이렇게 되지.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 5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래서 5분의 33 이렇게 계산한다고. 자, 이렇게 다 계산해. 100명 중에 99명이 이렇게 계산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인생 망한다고. 진짜 인생 망해. 너네 이거 좀만 지저분해지잖아? 통분하다 죽어. 통분하다 끝난다고. 시간 끝나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우리 부정적분 할 때도 했었고 정적분 할 때도 했어. 상수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며. 이게 신경 쓰지 마. 5분의 1 나중에 하라고. 그리고 암산해 제발. 제발 암산해. 분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암산이 된다고.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나는 5분의 1 바깥쪽으로 빼놓고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그리고 이걸 암산해달라고. 이 연습을 너네가 해야 돼.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나거든. 그럼 생각해봐. 5분의 1 가려. 2 집어넣으면 32잖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그걸 뺄 거니까 33이 되는 거지. 그래서 5분의 33을 바로 써줘야 된다고. 바로 써줘야 돼.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수업 많이 해보면 항상 느끼는 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한 절반은 아 뭐 귀찮게 하고 그냥 무시하고 해. 그러다 진짜 나중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진짜 너네 선생님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통분하다가 시간 다 가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만 보여줘 볼게. 여기 지금 개념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도 아니잖아. 4번을 한번 봅시다. 4번. 2번에 4번.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x 세제곱 더하기 x야. 얘는 그나마 좀 그래도 쉽겠다. 충분히. 한 번만 해볼게. 그래도 얘도. 그럼 자, 얘를 보통 정석적으로 계산하면 자, 부정적분 합시다.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돼. 자, 그럼 이제 보통 답안지들이나 선생님들 다 이렇게 계산한다고. 100명 중에 99명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3 집어넣어. 2분의 1에 81 더하기 2분의 9 2분의 81이라고 그냥 쓸게. 이렇게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어 4분의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이렇게 해. 그럼 애들이 여기 지금 이쁘게 통분이 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거 통분해야 되고 이거 통분해야 되고 또 통분해야 된다고. 이 분모가 다 다르면. 우리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생기지. x 4제곱 적분하면 5분의 1 생길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 적분할 때마다 분모가 다 다른 애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봐봐. 4분의 1에 이렇게 있잖아. 4분의 1 가려 빨리. 얘 가지고 이거 먼저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는 거야. 4분의 1 잠깐 두고 3 집어넣어. 그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빼라고. 이걸 암산하라는 거야. 그 다음 여기도 똑같아. 2분의 1 잠깐 가려. 3 집어넣어. 빼기 이걸로 계산해달라고. 이거 암산하라고. 그러면 4분의 81에서 1 빼니까 80, 20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9에서 1 빼니까 8, 4 이렇게 되겠네. 여기 내가 아까 3, 여기 3을 안 집어넣었구나. 9 이렇게. 아, 마이너스 이거 맞구나. 맞네. 이렇게 계산하라고. 진짜 오늘 너네가 해보면 느낄 거야. 해보면 한 절반은 정석적으로 풀어보고 절반은 이렇게 풀어봐. 느껴봐야 되거든. 느껴봐야 통분을 얼마나 덜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면서 계산해보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부정적분이 잘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풀 수밖에 없어. 선생님은 부정적분은 기본적으로 잘 한다고 가정하고 해봅시다. 자, 필수예제 1번 한번 봅시다. 자, 필수예제 1번에 자,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자, 계산해달래. 우리 부정적분하고 똑같아. 어쨌든 정적분을 뭘 이용해서 계산할 거야?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기 때문에 부정적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할 거야. 우리 어쨌든 곱하기는 적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뭘 하는 수밖에 없다? 곱하기는 전개하는 수밖에 없다. 전개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전개를 해봅시다. 그럼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바로 할게. x세제곱 마이너스 x dx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럼 얘 부정적분 할 거야. 부정적분 하면 4분의 1에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x 제곱 이렇게 되지. 이거 다 쓰면 선생님 좀 귀찮아서 난 이렇게 끝에만 쓸게 이제.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차근차근 계산할게. 나 어떻게 할 거라고? 4분의 1 가려. 나 철저하게 암산할 거야. 3의 4제곱 81, 1의 4제곱 1, 81에서 1 빼면 80, 4분의 1 곱하니까 20. 이렇게 되겠지? 자, 마이너스 2분의 1 가려. 3의 제곱 9에서 1의 제곱 1 빼면 8인 거 맞니? 8에다가 곱해. 마이너스 4. 이게 답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2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칠게. 자, 1에서 3까지 맞니? 1에서 0까지네? 1에서 0까지. 자, 1에서 0까지 x 플러스 1의 세제곱 dx야.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윗끝하고 아래끝 중에 아래끝이 작고 윗끝이 커야 좋다 그랬거든? 근데 계산할 때는 신경 쓰지 마. 그냥 하면 돼. 굳이 바꿀 필요 없어. 굳이 바꿀 필요 없어. 하면 돼. 자, 그럼 봐봐. 얘는 곱하기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 전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전개밖에 없어. 1에서 0까지 x세제곱 3x 제곱 3x 플러스 1 dx 이렇게 되겠다. 자, 적분할게. 적분하면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x 제곱 더하기 x 1에서 0까지야. 그래서 0이 있으면 되게 행복한 거라. 0은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1만 집어넣어서 아래 끝이니까 빼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1 집어넣으면 그냥 이렇게 쓸게.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1.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4분의 6 4분의 7 4분의 15 마이너스 4분의 15가 답이 되겠다. 자, 그럼 봐봐.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원래 옛날에는 수투에서 가르쳤었는데 이게 심한비적분으로 빠진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치환적분이야. 나는 치환적분을 너무 좋아하거든. 이거를 왜 수투에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한 번만 딱 설명하고 갈게. 쓰고 싶은 사람 왔어.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봐봐. 1에서 0까지 x 플러스 1의 세제곱 dx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니?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y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하고 x는 0하고 x는 1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는 거야. 한 번만 상상을 해볼게. x축이 이렇게 있어. y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으면 x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가져. x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갖고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요 놈을 0에서 1까지 적분해달래. 그러니까 1에서 0까지 정확히 하면 1에서 0까지 여기 해달라는 거야. 이거 해달라는 거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내가 얘를 전체적으로 들어가지고 오른쪽으로 한 칸만 옮겨볼게. 전체적으로 들어가지고 오른쪽으로 한 칸만 옮겨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오른쪽으로 들어서 한 칸 옮기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똑같겠니?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옮겼으니까 이 적분 구간도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넘겨서 1에서 2까지 하면 똑같지 않겠니? 맞아? 넓이니까 똑같. 내가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 그래프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서 적분 구간도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면 똑같을 거라고. 이게 치환적분이야. 이게 치환적분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가 싫은 거잖아. x 플러스 1을 전개하는 게 싫다고. 난 이게 싫어.
그래서 x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해볼게.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인테그랄 얘가 t 세제곱으로 바뀌겠지. 이렇게 바뀌겠지. 자, 이거 원래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 한 번만 하고 넘어갈 거니까 저거 할 수 있겠다 하는 친구들만 해봐. 안 해도 좋아. 안 해도 좋아. 그냥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긴 거야.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긴 거야. 그러면 원래 0에서 1까지였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겼으니까 어떻게 되겠니? 그냥 생각해봐. x에다 0 집어넣으면 t 얼마 나오니? x는 0에서 x는 1까지가 어떻게 바뀌겠어? t 거꾸로 할까? 1에서 0까지로. x에다 1 집어넣으면 t는 어디에서? 2에서 0 집어넣으면 1까지로 바뀔 거라고. 아래 끝이 뭐가 되겠어? 2가 되고 위 끝이 1이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사실 이 dx도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 dx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게. 나는 지금 평행 이동한 거거든. 오른쪽으로 그대로 한 칸 옮긴 거니까 얘는 상관없어. 똑같아. 이렇게 써주면 돼.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이거 미분하면 dx, 미분하면 dt라서 dx가 dt랑 똑같거든. 이거 계산한 거랑 이거 계산한 거랑 똑같다고. 그래프를 내가 그냥 평행 이동해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0에서) (1까지를) 얘를 들어서 그대로 들어가지고 옮긴 거야. 그대로 들어가지고 1에서 2까지로 이렇게 옮기면 넓이는 달라지는 게 없다고. 넓이는 달라지는 게 없다고. 그럼 당연히 이게 편하겠지. 적분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4분의 15 나올 거라고. 그래서 적분이라는 게 넓이다라는 개념을 알고 갔으면 좋겠어. 선생님 지금 이렇게 풀어주는 거거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는데 정적분은 사실 넓이에서 시작한 거다라는 개념을 꼭 좀 집었으면 해서 한번 풀었던 거고, 3번에다가는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우리 부정적분에서도 좀 중요한 문제였지, 3번. 자, 인테그랄 3에서 5까지 t-1분의 t제곱 마이너스 1 dt야. dt. 우리 나눗셈도 적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곱하기도 전개 아니고선 할 수가 없듯이 나눗셈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뭘 할 거냐면 인수분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t-1, t 플러스 1 이렇게 있으면 t-1, t-1 이렇게 약분돼서 얘 뭐랑 똑같아질 거냐면 3에서 5까지인 t 플러스 1 dt로 이렇게 바뀌겠다. 이렇게 바뀌겠다. 그럼 이제 이거 적분하면 2분의 1에 t 제곱 더하기 t에 3에서 5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한 번 연습할게. 2분의 1 가려 빨리. 자, 5 집어넣으면 25, 3 집어넣으면 9 빼니까 25에서 9 빼니까 16, 2분의 1 곱하니까 8 더하기 5에서 3 빼니까 2 해서 10이 답이 되겠다. 조금만 더 해볼까?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계산하면 중수, 고수는 어떻게 할까? 고수는 어떻게 하겠니? 넓이라며. 1차 함수잖아.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인 함수네. 이렇게 되겠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에서 5까지. 이거 구하라는 거지. 이거 구하라는 거야. 맞아? 똑같이 나올 거라고. 여기 2. 한 번만 해볼게. 3 집어넣으면 4, 5 집어넣으면 6 이렇게 되지. 평행사변형 넓이니까 얘랑 얘 더하고 얘 곱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10 똑같이 나올 거라고. 그치? 원래 평행사변형 넓이들이 이렇게 1차 함수 나오면 아니다. 그건 안 할게. 원래는 이제 너네가 적분을 배우면 이런 계산을 하게 될 거야. 4, 6, 2잖아? 4와 6의 중점 곱하기 높이 바로 하겠지. 사실 그렇게 적분하고 똑같은 거거든. 적분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넓이랑 연관지어서 많이 할 거야. 이게 이제 수능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할 건데,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 3에서 5까지 t-1분의 t제곱 마이너스 1 dt를 계산해서 10이 나온 거거든. 그럼 봐봐. 3에서 5까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니? 내가 지금 여기랑 다 똑같은데 문자만 x로 바꿨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 얼마 나오겠어? 똑같이 10 나오겠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니? 얘도 얼마 나오겠어? 똑같이 10 나오겠지. 자, 정적분에서 문자의 종류 중요해 안 중요해? 아무 상관없어. 정적분에서는 문자의 종류 중요하지 않아. 자, 인테그랄 fx dx랑 인테그랄 f dt 같을까 틀릴까? 당연히 다르겠지. 부정적분하면 뭐 나와? 식 나와. 얘는 x를 x에 대해 적분한 거니까 x에 대한 식 나올 거고, t에 대한 식을 t에 대해 적분한 거니까 얘는 t에 대한 식이 나올 거라고. x에 대한 식, t에 대한 식이 같을 수 없지. 근데 정적분은 어때? 정적분은 어떻게 써? fx d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랑 ft dt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 지금 이게 딱 이 모양이지. 함수의 모양 똑같은데 문자만 다르게 썼어. 값 어떻다고? 똑같다고. 똑같다고. 이게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정적분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너네 많이 혼동스럽게 줄 거라고. 일부러 문자를 다르게 주는 거야. 일부러 문자를 다르게 주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맞출 수 있어야 돼. 선생님 하나만 해볼게. 하나만, 여기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하나만 해보려 그래. 봐봐. 인테그랄 x 플러스 1에서 3까지 x 세제곱 dx 더하기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럼 지금은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내가 얘를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얘를 뭐라고도 쓸 수 있어? 얼마든지 정적분이기 때문에 문자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얘를 1에서 3까지 이렇게 해도 이 둘은 똑같다고. 이 둘은 똑같아. 그럼 드디어 이제 둘을 뭐라 할 수 있는 거야? 합칠 수 있다고. 적분 구간이 1에서 3까지로 똑같잖아. 적분 구간이 1에서 3까지로 똑같으니까 1에서 3까지 x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다? 얘를 인수분해서 약분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찢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여기까지만 할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정적분에서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으려면 얘를 x로 바꿔서 합치면 약분된다라는 경험치가 쌓여 있어야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기본기를 좀 다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쌓여야 볼 수 있는 시야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1-를 다 하기엔 시간이 좀 아깝고 2번, 4번만 해보고 2번, 4번, 그 다음에 1-2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2번, 4번, 1-2번까지.
오늘 하루 종일 계속 할 내용들이 계산 연습이거든. 계산 연습이니까 잘 해봅시다. 자, 한번 해볼게. 얘. 자, 얘 이제 곱하기는 전개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자, y 세제곱 더하기 3y 제곱 더하기 4y dy. 요걸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적분을 할게. 적분하면 귀찮아도 이제 해봐야 되거든. 이래 이제 나중에 뭘 배웠을 때 아, 저거 되게 잘 써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2y 제곱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야. 자, 어떻게 할 거라고? 가려? 자, 2의 4제곱 집어넣으면 16이지? 마이너스 2의 4제곱 집어넣어도 16인 거 맞니? 빼면 없어져. 빼면 없어지지? 이거 필요 없네? 이렇게. 자, 2의 세제곱 8에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을 뺄 거야. 8에서 마이너스 8을 빼니까 16 이렇게 나오겠다. 자, 가려? 2의 제곱 4에서 마이너스 2의 제곱 4를 빼니까 얘도 없어지네. 얘도 필요 없네. 그래서 16이 답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얘도 인수분해 바로 합시다. 얘 인수분해 해서 바로 쓸게.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dx 이렇게 되겠다. 그럼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 제곱 더하기 9x 1에서 3까지. 이런 계산들이 이제 3 집어넣고 계산하고 1 집어넣고 계산하면 끔찍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가려 빨리. 3의 세제곱 27에서 1 빼니까 26 3분의 26 이렇게 될 거고, 가리고 9에서 1 빼니까 8이지? 8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12 이렇게. 또 가려. 3 집어넣고 1 집어넣고 빼면 2니까 플러스 18 이렇게. 그래서 6하고 3분의 26 6이면 3분의 18인가? 3분의 44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얘를 계산한 게 2가 나오도록 하는 K값, 양수 K가 구해달래. 적분해서 해도 되는데 나는 계속 너네가 이제 이 시야를 갖길 바래. 무조건 정적분은 넓이야. 정의로 접근해야 되거든. 지금 일부러 연습시키는 거야. y는 2x-1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보자. 지금은 안 할게. 왜냐면 뭔가 하나 더 생각해야 돼서 지금 그냥 적분해서 합시다. 그게 낫겠다. 자, 적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0에서 k까지 이렇게 되겠다. 0 집어넣은 건 0이니까 필요 없지.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k가 2가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넘기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k는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2가 답이 되겠다. 한 김에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할게.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y는 2x-1 봐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 여기 있어. 이렇게.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양수 k까지 이렇게 적분한 게 2가 되고 싶대. 2가 되고 싶대. 한 번만 생각해봐. 이거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2분의 1이거든. 여기서 2분의 1까지 적분하면 얼마일까? 0에서 2분의 1까지 적분하면 얼마일까? 여기 지금 넓이 계산하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4분의 1이거든. 넓이는 4분의 1이야. 적분값은 얼마야? 적분은 부호가 있다 그랬지. x축 밑에 있으면 정적분값 양수야, 음수야? 음수라 그랬잖아. 여기 지금 적분한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게 2가 되려면 얘 넓이는 얼마가 되면 돼?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얘랑 더한 게 2가 되면 되니까 이 넓이가 2분의 5가 되면 되는 거 맞니? 2분의 5가 되면 되는 거 맞아?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여기 밑에 있는 게 음수다라는 걸 너네가 아직 좀 많이 와닿지 않을 거라서 일부러 이렇게 푼 거거든. 이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기하학적인 의미를 좀 한 번씩만 보면서 갈게. 오늘 이렇게만 해놔도 다다음 시간에 많이 편해질 거거든. 넘겨서 필수제 2번 봅시다. 필수제 2번. 자, 정적분 성질 굉장히 중요해.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잘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정적분 구간이 같으면, 적분 구간이 같으면 합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 지금 2에서 3까지를 적분 구간이 똑같으니까 얘 빨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합칠 수 있다고. 2에서 3까지 이 두 함수를 합쳤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합치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4x, 4x 없어지고 1 마이너스 1도 없어지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겠네. 얘 사실 괄호 쓸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이거를 얘도 적분 계산하고 얘도 적분 계산하는 것보다는 합쳐서 적분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걸 너네가 보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적분을 뭔가를 냈다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좀 계산 줄일 수 있을까를 빨리 생각하라고. 그럼 이 적분하면 x 세제곱에 2에서 3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7에서 8 빼니까 얼마니? 27에서 8 빼면 19인가? 19가 답이 되겠다. 그럼 얘는 어때? 얘는 지금 이거 내가 거꾸로 썼구나. 이거 1에서 0으로 돼 있지. 왠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는 이제 0하고 1이고 1하고 0이니까 위에 것처럼 적분 구간을 합치고 싶은데 여기 지금 반대라서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항상 아래 끝이 작고 위 끝이 큰 게 편하니까 이 둘이 자리를 바꾸자고. 이 둘이 자리를 바꾸면 부호가 바뀔 거라고. 이렇게 부호가 바뀐다. 그럼 이제 적분 구간이 똑같아졌으니까 합칠 수 있다라는 거지. 0에서 1까지 x 플러스 1분의 x 세제곱 더하기 1로 이렇게 합쳤을 수 있을 거고, 그럼 얘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약분하면 0에서 1까지 바로 합시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럼 얘는 3분의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x 0에서 1까지. 0은 의미가 없는 거지. 0은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1 집어넣으면 6분의 1, 1이니까 6분의 5. 6분의 5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정적분 계산 많이 해봐야 돼. 2-2만 한번 해볼까? 2- 어렵지 않으니까. 필수이제 3번까지만 하고 싶시다. 필수이제 3번까지만. 봅시다. 2-2 잘 했겠지? 지금 보면 이거 전개하는 게 아니라 적분 구간이 똑같으니까 합칠 수 있다. 합칠 수 있다. 빨리 신경 써가지고
얘는 2x 더하기 k의 제곱이고 얘는 2x 마이너스 k의 제곱이니까 둘을 빼면 뭐만 남아? 1에서 3까지. 여기는 4x k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4x k를 빼게 되니까 8, 이것도 kx라고 써줘서 요것만 남는 거지. 요것만 남는 거야. 이것도 선생님 지금 이렇게 8kx라고 쓰는 이유가 x 변수 취급하는 거니까 k 상수라서 k 먼저 써줘야 돼. 그래서 적분하면 4k x 제곱 이렇게 1에서 3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빨리 4k 가리고 3 집어넣은 거 9에서 1 집어넣은 거 빼니까 8, 그래서 32k 이렇게 나오겠다. 얘가 32라고 했으니까 k는 1이 나오겠네.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거고, 필수 이제 3번까지 하고 싶시다. 얘도 이제 어렵지 않아. 정적분의 고유 성질이라고 했어. 이거 한 번만 쓰고 갈게.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쓰고 갑시다. 문제 위에다가 인테그랄 b까지 더하기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fx dx야.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는 식이 똑같아야 돼. 식이 똑같아야 되고 한쪽의 윗끝과 한쪽의 아래끝이 같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다고 생각하면 돼. 합쳐지는 거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dx가 된다. 그래서 우리 적분 문제에서 학교 내신에서 너무 중요하게 쓰이니까 식이 같으면 빨리 그거부터 신경 쓰는 거야. 두 식이 같지. 그럼 빨리 체크하자고. 윗끝 아래끝 같아질 수 있나. 여기 2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얘는 1부터 3까지로 바뀌는 거지.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2x dx로 이렇게 바뀌겠다. 그럼 이제 적분합시다. 계속 계산할게. 자, 적분하면 자 마이너스 4분의 1에 x 4제곱 더하기 x 제곱 1에서 3까지야. 그럼 빨리 가리고 3의 4제곱에서 1의 4제곱 빼니까 80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올 거고 9에서 1 빼니까 8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2번도 잘 봐봐. 식이 다 똑같지. 식이 다 똑같으면 빨리 또 생각을 하는 거야. 식이 다 똑같아. 근데 여기 봤더니 마이너스지. 우리는 더하기만 합칠 수 있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빨리 어떤 식으로? 윗끝 아래끝을 바꾸는 걸로 처리를 할 거야. 꼭 아래끝이 작은 게 편한 건 맞는데 이제 항상 여기가 플러스인 게 우리는 더 좋다고. 그래서 빨리 윗끝 아래끝 바꾸면서 플러스로 바꿔줘야 이걸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우리가 경험치를 좀 쌓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봐. 예, 0, 0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이 앞에 두 개를 내가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1 dx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뒤에는 지금 2에서 1까지로 내가 바꿔놨지. 이렇게 문제에서 알아서 맞춰서 줘. 이렇게 바꿔놨더니 이번에도 윗끝 아래끝 똑같이. 얘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 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어쨌든 윗끝 아래끝이 같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나는 합칠 수 있다.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할게.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자,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을 뺄 거니까 9. 1에서 마이너스 2 빼면 3인데 뺄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6 이렇게 되겠다. 선생님이 항상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암산이 막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런 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 이게 막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하고 항상 딜레마에 빠지잖아. 선생님들하고 누구는 암산하지 마라, 다 써라 막 이러고 그렇게 다 쓰면 고등학교 가서 망한다고. 그래서 적당한 암산은 필요하거든. 지금 선생님이 딱 쓰는 정도만 써서 계산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거보다 좀 덜 써도 되는데 지금 이 정도가 좀 마지노선이다 라는 거 좀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 3-1번만 한번 3-1번 말고 3-2번 한번 해보자. 3-2번 3-2번 한번 고민해 볼래? 3-2번 요거 하고 싶시다. 3-2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난 너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였으면 좋겠는 거야. 무조건 정이고 그림이야. 1에서 5까지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여기가 8이라는 거네 지금. 맞니? 이게 8이라는 거야. 근데 3에서 5까지는 2래. 3에서 5까지는 2래.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그럼 6이겠네. 1에서 3까지는 6이라고. 이게 나는 너희가 적분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었으면 좋겠어. 원래는 이제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지. 뭐 이렇게 쓰기도 아까운데 1에서 5까지 fx dx는 1에서 3까지 fx dx랑 3에서 5까지 fx dx랑 똑같다라는 거지. 이렇게 쪼갤 수 있다라는 거야. 쪼갤 수 있다. 근데 얘가 8이고 얘가 2니까 얘는 6이다 라고 이렇게 찾길 바라고 만든 문제인데, 합칠 수 있으니까 찢을 수도 있다. 요거를 합칠 수 있으니까 너네 찢을 수도 있지 라고 물어본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그냥 넓이로 생각을 하면 너무 쉬운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정적분은 항상 넓이가 좀 많이 떠올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쉬었다가, 지금 20분이니까 30분까지 쉬자. 30분까지 쉬었다가, 오늘 남은 게 다 어렵지 않아서 금방 하겠다.